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랑을 연구하는 사람 전기종입니다. 저는 사실 한 8여 년 전에 아리랑으로 인해 TV 출연은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가 하고픈 내용이 다 전달되지는 못하였고 이번에 다시 TV 출연을 다각도로 시도를 했었으나 역시 표준 국어사전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아리랑에 들어가기 전에 한자성어 온고지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니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이거는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옛고자가 아닙니다. 영고, 이유 그런 뜻입니다. 옛 선인들의 영고의 온기를 따라서 새 것을 알아가야 가히 스승이라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어떻습니까? 옛 선인들의 영고의 온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노래입니다. 아리랑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형국입니다. 아리랑을 어원백설이라고 합니다. 어원이 100가지 이야기가 있어도 그거였구나 하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랑은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북한도 따라 등재를 했고 중국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리랑은 불릴 것입니다. 세계인들도 아리랑을 많이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자꾸 아리랑이 뭐예요? 하고 묻는데 한국 사람은 몰라. 답이 몰라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리아리 쓰리쓰리 후손들은 자꾸 그 음악을 재창출하여 문화로 삼아 살아갈 것인데 노래의 뜻을 모르고 아리아리 쓰리쓰리 해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아리랑을 연구한 바로는 아리랑, 스리랑입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세종대왕께서 아마 현 시대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기절초풍하실 것입니다. 한자가 없어져 버리고 언문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세종대왕께서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 너무도 편해서 지금은 글자는 버려버리고 그 음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뜻이
없는 그런 낱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아리랑을 설명하기 전에 선화공주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화공주는 아리랑의 마지막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마을에서는 선화공주 제사를 군수님이 참여하여 매년 4월에 확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표지판에는 오기도 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마을 영승마을에서 선화공주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제의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영송마을입니다. 그 조금 위에 상류도 수송대였습니다. 그러나 이황에 의해서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영승마을 수승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황은 영남학파의 대도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영송, 수송 그 말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흔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라 지증왕과 법흥왕 그리고 백제 성왕 그 동시대에 불교가 유입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 왕가에서는 왕손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신라의 정평왕도 아들이 없자 승만 부인 손씨를 얻어서 후궁으로 얻어서 선화공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선덕이 왕의 이복 동생이죠. 셋째 딸인 것이죠. 서동은 어떻습니까? 백제 법왕 때에 대가 끊겨버리고 정실의 대가 끊겨버리고 왕실의 남쪽 저수지 변에서 과부와 정을 통해 얻었던 서동왕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말을 캐서 팔았던 아이라 해서 서동이라 합니다. 그 서동은 신라에 몰래 들어가서 공주를 아내로 삼아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것입니다.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현재 영원함의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설화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려사에도 나오고 세종실록에도 나오는 엄연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아리랑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 여기서 그만 접기로 하겠습니다.
아리랑이 자리 잡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은 구전민요입니다. 귀로 듣고 노래로 이어져 내려온 노래입니다. 고려 말에 형조판서 전오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원에게 같이 합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나는 불사이군이라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 형조판서면 일국의 행정 질서 치안을 담당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직책에서 불사이군을 외치니 당연히 그래도 죽음은 면하고 본향 안치됩니다. 그분의 고향이 정선이거든. 본향 안치되었다가 풀리자마자 산속으로 숨어들어 버립니다. 6명의 장수가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오륜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리랑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하고 같은 전시이지만은 한 가문의 비화까지 다 이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도 편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이 전오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파됐다고 그렇게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가사에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온다. 그 대목이 있거든요. 만수산은 고려 왕조의 무덤이 있는 산입니다. 전오륜은 조석으로 조복을 갖춰 있고 만수산을 향해서 평생 절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선에 본향 안치될 당시의 나이가 58세입니다. 60이 다 된 노인이 새벽이 애절하게 님을 찾는 그런 노래를 만들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선 아리랑도 전오륜의 노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장남과 며느리의 실제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불사이군을 주장하며 평생 산속에 숨어서 고사리만 뜯어먹고 여생을 마무리했지만은 그분의 큰딸의 남동생 장남 전맹겸은 이방원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큰딸 성경택주는 김할로의 부인입니다. 김할로는 이방원 시절에 병조판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전맹겸은 대장군입니다. 당시에 대오군이라고 했습니다. 상호군이라고도 합니다. 장수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방원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택주 김할로의 딸은 이방원의 장남 양녕대군의 빈입니다. 세자빈 아닙니까? 전맹겸은 어떻습니까? 세자빈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기가 죽고 자기 장인 민재가 죽자마자 외척청산에 들어갑니다. 민무구, 민무휴 자기 처남들 둘 먼저 유배본에 사약 내려서 바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세자빈의 외척 아닙니까? 비상 걸린 거 아닙니까? 조선실록에 태종 12년 대오군 전맹겸 관직 파면 태 40대 태는 권장은 아닙니다. 매를 40대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생선 가게에서 생선 몇 마리 가지고 그 단속 나온 관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싸웠다는 죄목입니다. 생선 가게 생선 몇 마리 가지고 대장군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보이지 못해서 안 다릴 건데요, 오히려. 전맹겸 스스로 매를 벌어서 이 일을 만든 겁니다. 단속 나온 관리를 옷을 벗겨가 돌려주지도 않고 끝까지 매를 본 겁니다. 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당시에 자기 누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김할로도 유배에 갔지 않습니까? 그나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전맹겸은 자기 부인 세댁을 시아버지 밑에 정선에 숨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세댁이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 장마 칠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아우라지 뱃사고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5월 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리가 뭐길래? 그게 장남과 며느리의 실제 노래인 것입니다. 한오백년 그 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던 사람이 왔으니 여자가 마누라 그러니까 남편이 한물이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오백년은 서로 주고받는 한풀이 노래. 어떻습니까? 장남은 결국에 관직 버리고 내려와서 합천 군수로 갑니다. 그것도 이방원이가 믿기지 않아서 마누라를 정선에 끝까지 숨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평생 떨어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맹겸은 짧은 임기를 마치고 봉산면, 합천 봉산면 거기에 살다가 상류 쭉 타고 올라가서 현재 거창군, 마리면, 영승마을에 둥지를 틉니다. 자기 그 애타게 찾던 애인과 함께 둥지를 틀게 된 것이죠. 정선에서 합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단양까지 뗏목을 타고 내려가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합천을 갔던 모양입니다. 둘이 문경세제를 넘어가면서 남편이 부른 노래가 진도아리랑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곡이냐 눈물 구부구부가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위로하는 입장에서 바로 부른 노래가 밀양아리랑입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노래 아닙니다.
아리랑 뭐고 아라리가 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에이 설마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할 수 없습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지어가 문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이 텅 비어 있어 버리면 아무게 텅 빈 곳에 어떻게 삽니까, 여자가? 그래서 아라리오 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알자입니다. 한자로 지킬 알자입니다. 문에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켜줘야 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는 서로 사랑하는 님의 관계입니다. 아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아리가 표준 국어사전에 사랑하는 님이라고 등재가 될 뻔했다가 못 됐습니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아리 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뜻이 없는 겁니다. 아리였던 것입니다. 아리. 서로 지켜주는 관계. 아리. 님. 서로 의지하고 지켜주고 하는 관계. 아리로 국어사전에 등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재 국어사전이 개구리 소리 나는 대로가 표준어라고 하니 그 국어사전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러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만큼은 새로 국어사전에 등재를 해야지요. 아리. 임자는 원래 한자로 위 긋고 선비사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선비사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임은 우아래로 있고 가운데 뭔가가 쓰는 걸 표시한 글자입니다. 한자 말입니다. 이 임자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가운데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리입니다. 애기입니다. 애기를 스리라고 합니다. 스라에 자녀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무릎 쓸 자 써가지고 말입니다. 무릎 만화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우알로 볼록하게 표시하면 무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도 무릎을 슬관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 정선에서 세댁이 아리랑 나의 님이랑 그런 뜻입니다.
아라리요. 아를 앞에 하나 더 붙이잖아요. 알인데 왜 알을 안 해주냐? 지켜주는 이인데 왜 안 지켜주냐? 이 말입니다. 알이요 하는 게. 문경세제 넘어가면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부르는 아라리가 났네. 제품에 들어왔다 이 아닙니까? 완전한 동그란 걸 동아리. 이것도 동아리. 머리에 항아리 밑에 받치는 것도 동아리. 또아리라고 하지. 동아리라고. 이건 요즘은 동그라미라고 하죠.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아리인 거지, 원래. 이거는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항아리. 이거는 그냥 알. 싸고 있으면 알. 알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선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한 여자가 부르는 노래이고, 진도아리랑은 그 남편이 부른 전맹겸이 부른 노래이고, 한오백년은 둘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였던 것이고, 그 정선아리랑이 뗏목꾼들에 의해서 서쪽 지방 문경 수도권으로 퍼진 게 그 지방 아리랑이고, 뗏목꾼들에 의해서 용산강 하류 끝에 진도에 활성화된 게 진도 아리랑이고, 뗏목꾼들에 의해서 합천에서 밀양으로 내려간 게 밀양 아리랑이고, 진도 아리랑을 산아지 타령이라고 합니다. 산타령이라고 합니다. 산아지가 아니고 산아재겠지. 산아재. 뗏목꾼들이 전한 노래. 진도 아리랑은 남성의 노래입니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남자 혼자서 제대로 부르면 여자 떼창을 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떼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못 따라옵니다. 원래 남자가 하면 솔도 또 그래야 하는데 지금 여자들이 하니까 미미미라라 한 옥타브가 올라갔다가 남자 노래니까 두음이 내려간 거죠. 문경아리랑 어떻습니까? 여자 노래 정선아리랑을 뗏목꾼들이 가서 전하니까 한 옥타브가 내려갔다가 여자 흉내를 내야 되니까 두음이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고는 싶지만 시간상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